안녕하십니까, 최진범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12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우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배우실 내용은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의미. 내부적인 계산식을 알지 못해도 함수의 이름과 인수만 알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해 주는 것이 함수다. 물론 그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아야겠죠. 함수 내부에서 어떠한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돌려주는지는 알지 못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함수의 이름, 그리고 그 함수를 쓸 때 들어가는 인수, 정보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함수는 반복되는 작업이나 복잡한 계산식을 함수로 정의를 해서 손쉽게 결과를 산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함수를 적용시킬 수도 있으며 직접 셀에 함수를 입력을 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초보자일 경우에는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그 일에 대한 함수명을 제시를 해주고 그 함수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수를 차례차례로 물어봅니다. 그것만 따라서 해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이러한 함수는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자, 함수도 하나의 수식, 계산식이기 때문에 앞에 등호 표시가 붙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이 나오고 그 함수에게 알려줘야 될 정보가 인수로 들어갑니다. 자, 실제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sum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네요. 자, 이 sum이라는 함수는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죠. 자, 이름 알고 그 다음에 이 sum이라는 함수는 어떠한 정보를 넣어줘야 되느냐,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셀들을 넣어줘야 돼요. 자, 인수를 들어간 게 A1 땡땡이니까 부터 A3까지. 이 말은 A1부터 A3까지 셀에 있는 내용을 합계를 구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적어주면은 이 셀에는 A1, 2, 3의 안에 들어있는 값의 합계가 구해져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A1 셀부터 A3 셀까지 합계를 구해준다. 자, 두 번째는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if 함수를 적용한다면은 if 가로 열고 첫 번째는 조건식이 나오죠. H4의 셀이 90보다 크냐 물어봐서 그게 90보다 크면 합격이라고 찍고 크지 않으면은 불합격이라고 찍어라. 자, 이러한 그 함수를 입력을 하는데 한 가지 추가적인 사항으로 컨트롤 더하기 쉬프트 더하기 A를 누르게 되면은 풍선 도움말의 내용이 셀에 입력이 돼서 쉽게 함수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함수명을 써주면은 함수에 대한 툴팁, 도움말이 나오죠. 몇 번째 인수에는 뭐 넣어라, 뭐 넣어라, 뭐 넣어라. 근데 그 인수, 그 설명을 컨트롤 쉬프트 A를 딱 누르면은 셀에 직접 입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부분 클릭을 해 가면서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 함수 마법사는 초보자들이 함수를 사용을 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마법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여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해보자. 앞에 나와 있던 if 함수를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삽입에 함수를 클릭을 한다. 함수 검색 또는 범주 선택 후 원하는 함수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른다. 자, 원하는 함수가 if예요. 따라서 if 함수를 검색을 해서 찾아내든지 범주, if는 논리 함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논리 함수에 보면은 if가 나와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줘라. 설명을 참조를 해서 필요한 인수들이 입력을 한다. 자, if 함수는 인수가 3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조건이 맞을 때 실행할 거, 틀릴 때 실행할 거, 세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인수들을 적절하게 입력을 해주고 뒤에 내용이 안 보일 경우 이거는 함수 마법사 창이 이렇게 떴는데 뒤에 셀 내용이 가려져서 안 보일 때 그때는 여기 그 인수 입력하는 축소 단추가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범위를 쭉 잡아주면 됩니다. 자, 축소 단추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인수가 다 채워지면은 확인을 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함수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예제를 작성을 해보자. 자, 사용 함수는 sum, 합계 구하는 거죠. average, 평균,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 업, 무조건 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vlookup, hlookup은 지정된 기준값에 해당하는 행 또는 열에 같은 행 또는 열에 있는 값을 표시한다. 자, 말이 어렵죠? 직접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f 함수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합격 여부를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를 작성을 할 건데 이 작성하는 방법을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들 100% 이해를 해 놓으시면 다른 함수 적용할 때도 아주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함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합격 여부가 여기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도 다 함수 적용해야 돼요. 그러나 엑셀이지 않습니까? 엑셀은 여기다가 결과를 구하고 채워 넣기 하시게 되면 전부 다 자동으로 됩니다. 따라서 맨 위에 J 4번 셀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한 후에 함수 마법사 단추를 눌러주세요. 여기 있죠?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뜹니다. 자, 함수 검색이라는 게 나와 있고 수행하려는 작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한 다음에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자, 그냥 뭐 한번 해볼까요? 뭐 합격 불합격 판정이다. 판정 다시 판정 검색 안 나오죠? 자, 이건 믿지 마시고 범주 선택을 하십시오.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 선택하게 되면 최근에 사용했던 함수가 몇 가지 나오고 자, if는 논리 함수입니다. 논리 범주 선택하면 if가 나와 있죠. 자, if 선택하시고 선택하면은 if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자, 이거 뭐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if 함수를 작성을 합니다. if 함수 작성하겠다고 확인 눌러주니까 자, 셀에는 if 함수가 들어가 있죠. 이미 이제 하나하나 인수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화면에 딱 떴는데 가로칸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그 말은 인수가 3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if 함수를 사용하려면은 if 함수에게 3가지 정보를 줘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 정보가 무엇이냐? 자, 마우스 커서가 지금 여기 깜빡이고 있죠? 그 깜빡일 때 첫 번째 인수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옵니다. 논리 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을 한다. 자, 로지컬 테스트는 true나 false로 판정될 값이나 식이 들어간다. 논리 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조건 식이. 자, 그럼 조건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학생의 평균값이 90보다 크면은 합격, 적으면은 불합격. 요렇게 판정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학생의 평균값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여기 들어있죠. 여기 셀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값이 뭐예요? 크거나 같다.
물론 크다 해도 돼요. 보통은 90점 그래도 합격이 되니까 크거나 같다까지 넣겠습니다. 뭐보다? 9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럴 경우에 만족을 하면은 합격이죠. 자, 첫 번째 인수는 조건식이 들어가는 거니까 조건식 다 들어갔습니다. 끝났어요. 자, 두 번째 클릭하시고 만족해서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해서 참이라면은 이 학생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죠. 따라서 문자열로 합격이라고 표시를 해준다. 다음 조건식이 맞지 않을 때 자, value if true value가 true이면 value if false 거짓이면 그때 나타낼 결과값 뭐죠? 불합격이 되겠죠. 요렇게 적어주시면은 if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현재 지금 학생 점수가 94.3이죠. 합격이죠. 따라서 미리 그 결과값이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수식 결과 합격이라고 또 나와 있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결과가 들어가는데,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 단추들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수식을 입력하려면 H4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죠. 물론 이렇게 내려도 되지만 바로 요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작아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되었으면 다시 이 단추 눌러주시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if 함수를 완성을 했어요.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 합격. 첫 번째 이용 현학생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나머지 학생들도 결과를 보려면은 채워넣기 쭉 드래그 놓으시면 자, 불합격이 2명이 나왔군요. 손정현, 윤찬식이. 자, 이러한 식으로 if 함수를 비롯해서 여러 함수들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 방법은 여러분들 반복해서 완전히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배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라운드 함수,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함수를 빠른 시간에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올림부터 먼저 함수 마법사 눌러야겠죠. 그리고 반올림일 경우에는 아마도 수학 삼각 함수인 것 같아요. 자, 찾아볼까요? 라운드 여기 나와 있죠. 수학 삼각 영역에서 라운드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라운드 함수는 몇 개의 인수를 받아들입니까? 2개를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인수는 반올림 하고자 하는 숫자를 선택을 해라. 그거예요. 자, 어디 나와 있죠? 바로 앞에 셀에 D4번 셀이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인수 잘 모르겠어요. numDigit 뭘까요? 모르겠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numDigit은 소수점 아래에 자릿수를 지정한다. 현재 90.667인데 반올림해서 소수점 몇째 짜리 거지 표시를 할 거냐. 자, 그러면 소수점 하나까지 표현하겠다. 그러면 1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바로 결과값이 여기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럼 적용이 됐겠죠? 채워넣기 하시면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반올림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간단하죠? 함수 마법사 눌러주시고 수학 삼각의 라운드 다운 확인. 자, 검사할 숫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번에는 두 자리를 해볼까요? 두 자리 확인. 자,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림이에요. 따라서 90.667이면 반올림은 90.67이 돼야 되지만 내림이기 때문에 그냥 66. 두 자리 이하는 다 그냥 잘려버린다는 얘기죠. 자, 드래그를 쭉 해주시면은 채워졌죠? 다음 무조건 올리는 라운드 업 마법사 수학삼각의 라운드 업 확인. 다음 실제
올림하고자 하는 수치 여기 있죠. 소수점 자릿수 하나 확인 됐죠. 그 다음에 채워넣기 쭉 간단하게 구했죠. 자, 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뭐 추가적인 사항인데 여기 굵은 줄이 채워넣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서식이 적용돼서 얇아졌죠. 자, 그럼 이 부분만 드래그를 쭉 해주시고 우측 단축 셀 서식에 테두리에 가셔서 밑에 쪽 굵은 선 선택하시고 찍어주십시오. 확인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함수를 적용시켜 봤는데 자, 여기 다 한 자리인데 여기만 두 자리니까 좀 걸리네요. 그러면은 또 함수를 적용시킬 게 아니라 들어있는 함수에서 이제 함수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 2가 두 자리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1로만 바꿔주면은 한 자리로 구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채워넣기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서식이 또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서식을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선택하시고 서식 복사 단축 클릭하시고 찍어주면은 바로 옆에 하고 서식이 똑같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함수 한번 적용시켜 봐야겠죠. 자, 이번에 실습하게 될 함수는 VLOOKUP, HLOOKUP입니다. 자, 근데 VLOOKUP하고 HLOOKUP의 차이는 H는 horizontal, V는 vertical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수직으로 되어 있냐, 수평으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쓰이는 게 VLOOKUP 함수가 더 많이 쓰입니다. 자, 이 VLOOKUP 함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수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제는 학점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자, 그럼 학점을 여기서 구해야 되니까 먼저 구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fx 함수 마법사를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 VLOOKUP 함수는 통계 쪽에 있을까요? 없네요. 찾기 참조 영역. 자, 여기 있습니다. lookup, VLOOKUP 나왔죠? 자, VLOOKUP 찾았으면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인자는 검사할 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검사할 값이라는 건 뭡니까? 82점이 몇 학점이냐 그거죠. 82점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인수는 이 값이 82점이 무슨 학점, 어떤 학점인지를 알려면은 그 학점표가 있어야겠죠. 그 표에서 82점이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그래서 몇 학점이다.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테이블의 배열, 테이블을 선택을 해줘라. 그러니까 범위 전체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테이블이 나와 있죠. 자, 이 테이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0점, 60점, 70점, 80점, 90점이죠. 자, 미리 설명을 드린다면 82점이 이 값 중 이 첫 번째 열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의 첫 번째 열의 값 중에서 어디랑 가깝냐? 82점이면 80점이랑 가깝죠. 그럴 때 여기 있는 학점을 여기다가 써주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내가 학점이 얼마인지, 몇 점이 몇 학점인지 그 학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 범위를 선택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가. 자, 그다음 세 번째 인수는 그렇다면 82점이라는 점수가 내가 선택한 테이블의 첫 번째 열에 어떤 값하고 가까운데 그 가까운 행, 만약에 여기라면 그 행의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인수는. 자,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약점이니까. 따라서 몇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자, 벌써 결과가 B가 나왔네요. 일단은. 자, 첫 번째 인수는 검사하고자 하는 값. 두 번째 인수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값이 어느 부분에 속하고 결과값이 뭐다.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 세 번째 인수는 그 테이블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결과값으로 보여줄 거냐. 그 열번호. 3이죠. 자, 네 번째는. 자, 요거는 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range lookup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를 지정을 한다. 또는 생략을 한다. 자, 지금 82점하고 80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안 하죠. 근데 false로 하면은 결과값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true를 넣어주던지 아니면 안 써줘도 돼요. 일단은 true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근사치, 가까운 값에 해당하는 행을 찾아서 세 번째 거 보여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값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true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 들어갔죠? B라는 학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드래그를 하면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채워넣기 했는데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채워넣기 할 때는 기준, 참조가 뭐라고 그랬죠? 상대 참조라고 그랬습니다. 상대 참조. 상대 참조라는 얘기는 위치값에 의해서 식을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최초에 써준 이 함수에서 식에서 절대 참조, 절대값으로 고정돼야 되는 셀이 있고 상대 참조로 놔둬야 되는 셀이 있어요. 자, 채워넣기를 하게 되면서 변해야 되는 셀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되겠죠. C3. 여기서 구할 때는 뭘 가지고 해야 돼요? C4번을 가지고 함수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여기서는 C5번이 되고 여기서는 C6번이 되고 7번, 8번, 9번, 10번 따라서 맨 앞에 이 C3은 고정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얘는 상대 참조로 해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얘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두 번째, 이 영역, 테이블 영역이 어때야 될까요? 자, 채워넣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원래 최초로 구한 함수에서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 아닙니까? 이만큼. 자, 이게 뭐예요? A15부터 C에 19까지 아니에요. 자, 그럼 처음에 여기서 계산할 때는 위치적으로 여기 위치에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채워넣기를 해서 이번에는 밑에 셀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A15, C19는 고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상대 참조죠? 따라서 한 칸 내려오면 그 다음에 테이블 범위는 한 칸이 내려온 이 안에서 검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또 한 칸 내려온 이만큼에서 따라서 여기 점점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는 범위가 없어요. 빈 공간을 테이블 참조문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테이블 범위는 채워넣기를 해도 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최초의 함수식을 구할 때 A15, F4를 누릅니다. 고정. C19, 고정.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범위, 다시 그리면은 요 범위가 채워넣기를 해도 항상 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옳은 결과값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대로 나왔나요? 95점이니까 A학점 맞죠? 92점이니까 A학점 맞죠? 80이니까 B 맞죠? 79니까 C 맞죠? 62니까 D가 맞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HLOOKU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OOKUP은 VLOOKUP하고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이 가로 세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구하고자 하는 셀이 여기죠. 이 상태에서 함수 마법사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에서 HLOOKUP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자, 똑같습니다. 검사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다음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이 어디 있어요? 요만큼이 테이블입니다. 참여 횟수가 0일 때는 소극적이다, 5일 때는 보통이다, 9일 때는 적극적이다. 이 정보가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 로우 인덱스. 이 테이블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 자료를 결과적으로 뿌려줄 거냐. 몇 번째입니까? 1, 2 행이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 인수에는 2라고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한다면 false를 입력하고 비슷한 근사값을 찾는다면, 여기서 근사값이라고 하는 것은 반올림이 아닙니다. 가까운 정수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를 false로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false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기 때문에 6이나 또는 10 또는 뭐 4 이런 경우에는 결과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근사치로 비슷한 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true를 적어주거나 아예 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비워두십시오. 그래도 결과값이 뜹니다. 비워두면은 true하고 똑같은 결과값이 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 9번이니까 적극적이라고 나오죠. 자, 밑에 학생. 자, 벌써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들 뭐 깜빡 잊은 거 없습니까? 자, 바로 앞에 VLOOKUP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실제 검사하고자 하는 값은 채워넣기 할 때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 바로 앞에 있는 셀이 첫 번째 인수니까. 얘도 바로 앞에 있는 셀. 이건 아예 상대 참조를 안 하면 또 에러가 나요. 절대로 묶어버리면은 김엑셀이라는 학생 것만 계속 참조가 되니까. 따라서 첫 번째 인자는 상대 참조를 사용하고 문제는 두 번째 인자예요. 이 테이블 배열. 이 테이블 배열은 절대값을 묶지 않으면은 채워넣기 할 때마다 한 칸씩 내려가요. 참조하는 범위가. 2명만 내려가면 벌써 빈 테이블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두 번째 인자, 이 영역은 F4 절대값으로 묶어줘야 된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F4, 여기 F4,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나서 채워넣기를 해야만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9번이니까 적극적, 8번이니까 보통, 6번이니까 보통. 그쵸? 그리고 10번이니까 적극적. 자, 지금 이거 찾는 기준을 보시면은 9번이 적극적이죠? 9번 이하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보통입니다. 8이라고 해서 9에 가깝다고 해서 적극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앞선 예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0, 80, 70, 60, 0이잖아요. 92점이면은 어떻게 돼요? A학점 맞아요. 근데 89면은 90에 가깝지만 90이 되진 않았죠. 따라서 그냥 뒤에 있는 건 무시하고 80의 그 학점인 B학점을 주게 됩니다. 자, 89점이 아까 있었나요? 89점 먹고 79점이 있네요. 79점이 80은 안 돼요. 70 이상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70 뒤에 있는 거 그냥 버려요.
70에 대한 학점 C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 HLOOKUP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4번이면 뭘까요? 한 번 때문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5번이면 보통인데 4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학생하고 똑같이 소극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 함수가 지금 살펴보신 게 HLOOKUP입니다. 아까 VLOOKUP은 표에서 첫 번째 열 값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결과로 뿌려줬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결과값으로 뿌려줬습니다. 자, 가로 세로만 바뀌었다 뿐이지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함수가 VLOOKUP하고 HLOOKUP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많이 쓰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